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네. 선생님, 예전에 저희 시골에 보면 꼭 바보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잔칫날이 되면 이름도 저희들은 도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길도자에 신선선자를 써가지고 도선. 예, 머리가 항상 이렇게 치렁치렁 못 감아가지고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같은 옷 입고 잔치상만 되면 도선이가 오면 돌로 막 이게 던지려는 어린 애들이 있으면 큰 애들이 말리면서 먹을 걸 어른들이 꼭 챙겨줬단 말이에요. 잔치 끝나면 또 어디론가 사라져요.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이 마을 저 마을로 잔칫날 있으면 먹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모자라가지고 나이는 30이 됐는데도 7살, 8살 애들하고 어울려 노는 또 그런 장애인이 있었어요. 지능 부족이죠. 지능 부족이죠.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다 웃으면서 잘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나, 말하자면 불황인이죠. 불황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들 동네랑 어울려가지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장애인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고, 그렇지만 같은 사람이고, 다르고 같고, 이런 걸로 자연히 어울려서 동네에서 지낸 것 같은데, 한 20살이 넘고 도시로 오고부터는 장애인들을 잘 못 보게 됐단 말이에요. 복지관에 가면 본다든지, 옛날 마을에서는 흔하던 장애인들이, 그러다가,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데, 특이한 학생 한 명을 봤어요. 제가 수도자들 상담을 가르치거든요, 선생님. 수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수사님 가운데 농인 수사님이 있더라고요. 그거 귀로 듣지 못해요. 근데 제 수업을 듣는데 옆에서 노트북 가지고 봉사하는 학생이 있어요. 계속 이걸 쳐주면 노트북을 보는데 노트북을 주로 보는 게 아니고 제 입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이게 말을 빠르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하는데 그분이 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때처럼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요. 이걸 쳐주는 사람이 빨리 쳐주면 빨리 쳐주기도 하고 워낙 빠르게 말하는 입 모양을 보면서 그걸 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하는 거. 그리고 손으로 하는 걸 수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수사님하고 지내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도선이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그 모자란 형하고 잘 지내던 생각이 나면서 어느새 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하고 우리가 많이 떨어져서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론도 가르치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장애인이 장애인인지 장애인을 못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이 장애인인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선생님도 평생 사시면서 이런저런 뭐 장애를 가진 분, 말하자면 정신장애도 장애 아니겠습니까?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책에서 왜 수어는 배우지 않나요? 영어 수학은 배우면서 왜 청각장애인들이 하는 수어는 농인들이 하는 수어는 배우지 않나요? 하는 걸 한 꼭지를 썼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장애인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접하신 경험이?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비슷한 체험을 내가 하나 얘기하면 네. 내가 어떤 신학대학교. 네. 그게 이제 한 학기 강의를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강의를 나가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전부 이제 강의를 내가 하면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 5사람이 등을 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안 보고 등을 지고 있다고? 등을 보고. 근데 이상하다. 강의를 들으려면 나를 쳐다보고 들어야 될 건데. 그렇죠. 이 청력의 장애가 있는 학생이. 예. 그러니까 수화하는 한 사람이 보면서 수화를 하는 한 사람을 5명이 같이 쳐다보는구나. 수화를 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이제 손으로 수어를 하고. 네. 이 5사람은 수화하는 사람한테 집중해서 내가 하는 소리가 뭔지
이제 그런 체험을 내가 한 적이 풍경인데 정말 응? 진기한 풍경이에요. 그렇죠. 나 깜짝 놀랐어요. 평생 처음 경험하신 그죠? 근데 이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영향 때문에 네. 별 차별 없이 뭐라고 할까 같은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가깝게 지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네네. 그렇게 이제 차별하고 애들이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건 내가 안 했어. 네네네. 근데 안 한 제일 큰 이유가 내 또래의 연세를 가진 대구 사람이 있다면은 네. 금달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었나 보죠. 금달래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금달래. 네. 뭘로 유명하냐면 미친 사람이라. 뭐 떠도는 소리에는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에서 박해를 받다가 보니 그렇다고. 여러 유래가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머리를 산발하고 뭐 옷도 누더기 이제 있고 특이한 거는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이 선교하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그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돌도 던지고 뭐 근데 이제 밥은 그림처럼 이제 국을 해서 먹는 거예요. 예. 근데 하루는 내가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집에 금달래가 있는 거예요. 오, 그 유명한 금달래가. 네. 그래 뭐 하는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밥을 상에다 차려가지고 부엌에서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어머님이 제대로 상에 차려가지고 상을 부엌에서. 그때 이제 상을 차려주고 상을 안 차려주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던져주는 거랑 그러지. 대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똑같은 사람으로. 네. 그래서 길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몇 번 봤는데 네네. 뭐 획 돌아서서 욕을 하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이러면 뭐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상을 차려서 밥을 먹이고 간혹 와요. 간혹. 아하. 그렇게 나하고는 이제 안면이 많아지 뭐. 나도 이제 있으니까. 친숙해져서. 금달래 씨가. 겁이 안 났어, 나는. 예. 그래서 내보고는 정신이 들 때는 뭐, 예쁘다 그러고. 금달래 칭찬도 받고. 금달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6.25 사변이 나고 나서는 이제 뭐 종적을 감춰서 감추고. 내가 이과대학 갈 때까지 소문이 금달래는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죽어서 됐다 그런 이야기. 제일 먼저 내가 관심을 가진 게 해부학 교실에 가서 물어봐서 금달래가 여기 실제로 그랬느냐? 없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꾸며낸 얘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 출발해서 정신과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과 환자를 보고 전부 미쳤다고 그러잖아.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미쳤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다 아니면 내가 어디 대중 강연을 나갈 때마다 미쳤다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면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내가 치료하는 환자는 절대 미친 사람이 아니요. 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이나 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야,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말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고생스럽고 뚫고 나가기도 어렵고 이런 것을 말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뚫고 나가고 거짓말도 해가고 뭐 그게 놔도 꺾게 사는 거예요. 이게. 철면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는 양심이 고와가지고 요만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그냥 못 넘어가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내 주장은 그런 자극을 받고 미치는 게 정상인가. 아하. 그런 자극을 받고도 말이지 철면피로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정상인가. 네네. 이제 하도 내가 그걸 반전시키려고 내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폄하하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나는 폄하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고유한 우리말이잖아요. 네. 내가 이어서 또 이 얘기하면 폄하하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는데 순수 우리말로 장애인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난 되게 좋아. 그래도 그건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폄하한다는 이유로 안 쓴 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 용어를 쓰면 되는 거거든. 아하. 네. 진단명 장애인, 네네네. 언어 장애인,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 적어도 사회복지에서 그런 용어들을 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지. 거니까. 네. 근데 순수한 우리말은 폄하하는 걸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내가 그래서 이건 폄하하는 말이 아닌데 네. 나는 쓰고 싶은데 그랬더니 뭐 큰일 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내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순 우리말이고 폄하의 뜻이 없었을 텐데 이래도 그렇더라도 듣는 사람이 폄하라고 하면 폄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언어적 표현에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지금 시대 상황이라서 이게 젠더, 그러니까 성적인 남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소수자에 대한 언어 표현은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첨예하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께서 아빠 의도는 100% 순수한 걸 우리도 알지만 그게 정말 자칫 표현됐을 때 그 심각한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려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지적장애인 그 어머니들 모임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지적인 그 지수가 낮아가지고 자기 몸도 그 가누지 못하는 앞가림을 못하는 정도로 낮은 사람이 있고 이 소위 경계성인이라고 해서 거기는 겉으로 봐서는 정상인인지 지적장애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회 적응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사회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네요. 대인관계라든지.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은 그런 경계선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정상적인 학교에 보내가지고 애들하고 섞여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를.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애인임을 부모가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 인정하라. 그 말을 뭐 하면 그게 먹혀드나요? 안 먹혀드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적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따로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거 있잖아요. 있죠. 대학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대학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내가 대학을 설립하라고. 정말. 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도 그 대학 출신을 가지고 교수를 시켜요. 그 학교 출신으로. 그럼. 그 지적장애인이 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장애인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논문을 대략 정해가지고 박사학위도 줄어요. 그럼 그렇군요.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냐? 예를 들면 권투 시합을 하잖아요. 라이트급 헤비급까지. 헤비급하고 라이트급하고 붙여놓으면 한 방만 맞아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만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박사가 나와야 된다. 선생님, 장애인 올림픽이 있잖아요. 장애인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끼리 농구 시합을 붙여야지 휠체어를 타지 않은 선수하고 붙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유독 대학만 없네요. 그렇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대학은 없고 특히 좀 파격적인 말씀은
박사도 배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박사는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방대 박사가 있고 모 박사가 있듯이 각기 자기 수준 따라서 박사가 되면 되죠. 그 그렇지. 분야에.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 다시 교수가 되고. 와, 생각만 해도 이것은 획기적인 정말 난 일인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간절히 바라면, 소망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이. 근데 이제 그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내 경험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네. 그 내가 국립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 병동 책임자로 내가 있는데 수간원이 자기 집에 우리 직원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아, 수간호사가. 네, 저녁을 네. 같이 식사하시라고. 네. 그래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방문 사이로 이렇게 빼꼼히 웬 애가 눈을 조금 열고 들여다보는 거야. 네. 그래서 나하고 눈 마주치고 웃고 그래서 내가 보고 저 방금 날 쳐다보고 그랬는데 네네. 걔가 누구냐가 자기 아들이래요. 그 아들이면 좀 들어오라고 그래. 네. 내가 그만큼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나왔구나 하니 나가가지고 혼내가지고 또 어디 방에 가다 놓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이화대학으로 옮기면서 학장님이 이제 발령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갔어요. 네. 인사를 갔더니 웬 큰 덩치 청년이 이 사과를 들고 들어가지고 나보고 막 복절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런데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거 느낌이. 지적 장애구나. 네네. 그런데 앉더니 말이지 사과를 깎는 거예요. 깎아서 나를 대접하고. 네. 그래 학장님이 오늘은 사과를 2달 깎네. 아하. 네네. 그게 나도 이제 나는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네. 뭐 안 그래도 호감을 네. 가지고 네. 이제 네. 내가 하는 바니까. 그래서 내가 딱 우리 학장님 모양으로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을 부끄럽지 않게. 네. 내가 깎아서 대접했잖아. 네. 수강원의 아들은 밤에 가둬놨잖아. 그러게요. 그 대조적이네. 대조적으로 내가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네. 그런 건데 장애인이라는 건 그렇게 숨기고 자시고 할 것 없는 거예요. 네네네. 정말,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인 거지. 네. 어떻게 생각하면 네네. 장애인이 아닌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좀 더 그분들이 편리하도록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장애인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면 네임, 이름을 라벨링을 하는 게 예전에는 더 디세이블드 이랬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 맞아. 사실 디세이블이란 그게 에이블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디세이블이지. 그 디세이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의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도 더 에이블드잖아요. 그 다음엔 디 핸디캡드 이랬단 말이에요. 뭔가 결함이 있는 그 또한 이 비장애인들의 편견 그걸로 갖다 씌운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참 반가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더 챌린저. 도전자라는 거예요. 도전자. 이 문턱을 없애라.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장애로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베리어 프리. 이 장애를 없애는 운동.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단만 두면 올라갈 수 없지만. 그래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존재이고 다른 기준을 발휘하면 우리도 에이블이고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학장님이 오늘은 사과를 잘 깎네 하는 이야기야말로 장애인 자녀에게 혹은 세상의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 특히 부모가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는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겠네요. 이제 그런 거는 장애인 자신이 그 노력해가지고는 네.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회적인 편견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가지고 이게 이슈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정신의학 역사를 보면은 그 환자들을 뭐 동물 취급한 거예요. 입원 그래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기중에 매달아 놓고 말이지. 이럴 때 정신장애도 사람이 앓는 질병이다. 이걸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전번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의사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왜 풀어줘서 그렇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겠냐. 너를 죽이겠다. 단도대체하겠다. 풀어줘라. 나는 그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이 입장을 이것도 하나의 질환이지 무슨 동물이나 이게 인간이 아닌 게 아니다 하는 걸 주장하는 성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편견을 없애는데 조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네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입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법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얼마 있는 가운데는 장애인 할당처럼 대기업에서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아니면 부담금을 물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안 도와줘도 경쟁해서 이길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그 뭐 이제 보는 눈도 자꾸 이제 보는 쪽에 국한해서 그런데 지금 그 고속도로를 타보면 휴게소에 그 화장실 같은 게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장애인 화장실도 따로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요? 원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더니 원래 없었어요. 그렇군요. 없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걸 주장을 많이 했어요. 휠체어 타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반드시 장애인 화장실을 두기로 한 거예요. 법으로 이제 마련됐군요.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에 가보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꼭 칸막이만 한 개 해놓고 장애인 마크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앙식으로.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눈여겨서 본 이유는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그 문 앞에 가요. 그럼 문을 밀고 들어가야 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휠체어가 이까지가 있는데. 그런데 문은 땡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문이 열리도록 뒤에서 팔을 뻗쳐서 문을 여나? 못 열도. 그러니까 현실적이다. 그러네요. 저도 여기서 선생님 한 가지 선생님께 예전에 이걸 여쭤본 적도 있어요.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은 숫자가 달라야지. 많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 화장실이 적어도 한 3배는 돼야 된다. 남자 화장실은 줄을 별로 안 서요. 들어갔다가 다 나와요. 근데 여자 화장실은 줄을 길게 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소변 넣을 때까지 과정이 남자들보다는 좀 길잖아요. 준비하기도 그렇고 끝도 마무리하고 나오자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건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다녀보면 그렇질 않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왜 화장실이 그렇게 됐을까요? 했더니 선생님 그때 모르지만 아마도 하시면서 명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시는지 남자가 설계했을 거다 그러셨어요. 남자가 설계했기 때문에 지 볼일 보는 것만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 숫자를 그렇게 적게 만들었다. 내 명답했네.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발전한다. 뭔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그러한 차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정말 똑같다. 오늘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교수도
지적 장애인들 중에 성취한 사람이 교수가 되게 하고 박사 논문까지 쓰게 하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에 맞게 모든 삶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하는 철학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네요. 멀지 않은 미래에 생기길 바라고 제가 돈이 많으면 뭐 흉내라도 내보겠지만 일단 선생님 말씀 명언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그런 꿈도 한번 꿔보고요. 요새 이제 고속도로에 다녀서 네. 내가 이제 시력 장애인이니까 네네네. 일부러 내가 장애인 거기에 들어가요. 네. 아주 잘 돼 있어요. 아하. 이게 사회 발전한 것도 그렇고 네. 휠체어 타고 들어가도 되도록 네네. 넓고 이제는 그 본궤도에 올라온 것 같아. 네. 이제 편견만 좀 더 없애고. 네. 그러니까 진짜 장애는 선생님 저는 시선의 폭력이 진짜 장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시선을 우리 불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인면목, 지인력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건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그게 있는 그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걸 벗어내고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다.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처럼 똑같다 하는 것으로 공평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요새 또 이제 시국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네.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애인이 아니라 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집착하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네네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장애인은 바로 내가 옳다는 생각만 하는 장애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네. 뭐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면서 그 주장만 하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이념적으로도 막 달라지는. 그러게요. 네. 다 같이 사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그렇게 라벨링을 해버리면 네. 그런 사고체계를 가진 것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장애의 개념 아주 마음에 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80년 살면서 내가 깨달은 거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둘 다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말 속에 정말 그 선생님이 새롭게 내린 진정한 장애의 데피니션에서 자유로워지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우리 둘 다 맞을 수도 있다. 또 확대하면 우리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네가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네 가지 가능성을 다 두는 것이 우리가 장애가 아니라 정말 비장애 속에서 사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지혜산실 정말 그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장애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간절히 한번 바라보죠. 장애인들이 다니는 장애인들에 의한 장애인들을 위한 대학교가 만들어지길 말이죠. 거기서 1호 박사가 우리 장애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선생님과 저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난 대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